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방송을 한 이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좀 서둘러서 여러분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생활조정수당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본 이름이고 또 가장 선호하는 단어입니다. 생활조정수당 여러분께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이 지금 그 국가보훈처 공고 2022-163호로 행정 고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고지를 일단 공고했습니다. 보훈처장이. 자, 그러면은 행정 예고를 고지했는데요. 기준 내용을 여러분께 일단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자,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조정수당은 우리가 해당되는 여러분이 신청해서 일단은 보훈처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생활 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일단은 조사에서 일단 제외시켰다는 것은 탈락을 시킨 게 아니라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일단은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2023년도부터 적용될 지금 행정 예고를 보면은 지원 기준 일부 개정을 지금 하겠다는 안을 내놓았죠. 그러면 주요 내용 어떤 내용을 개정할 것인지 그걸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반영, 생활조정수당, 생계조정수당, 교육조정수당 이 세 가지가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을 생활, 생계, 교육 등에게 일단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이것은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생활조정수당을 신청을 받고 심사를 했는데 일단은 심사의 그 대상에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 이 수당 대상자로 일단 범위에 들어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부양의무자가 기준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일단은 뭐 어쨌든 그 가족이 좀 잘 산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5억 이상 가지고 있다 부양의무자가 아니면은 월 소득이 900만 원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사 대상에서 이 반영 생활조정수당이나 생계조정 교육조정수당이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되죠. 가족 부양의무자를 기준을 적용을 해보니까 좀 부양의무자가 부유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그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자기는 이 생활조정수당 대상자로 일단 조사는 됐지만 부양의무자의 그 기준이 거기에 맞지 않아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녀가 그러니까 가족
부양 의무자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없든 있든 무조건 제외시켜 놓고 생활 현재 상태, 생활 조정의 그 내용, 생활이나 생계나 교육 등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일단은 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하는 것을 삭제해버렸다. 삭제하겠다. 지금 예정이니까요. 일부 개정 아니니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 수준 조사 생략. 어떤 사람들 생활 수준 조사를 일단은 지금까지는 생활 수준 조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일단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 1개월 이내에 끝내서 바로 다음 달부터 여러분께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생활 수준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생략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 주거, 교육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면 차상위계층은 이제 생활 기초 생활 수급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 아슬아슬하게 거기에 해당이 되지 못한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까지 교육수급자, 주거나 교육이나 차상위 계층까지 생활 수준 조사를 생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에 주거,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다, 교육수급자다, 또 차상위 계층이다. 이렇게 일단은 결정이 된 사람들은 일단 생활조정수당, 그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 가지가 다 파격적입니다. 첫째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겠다. 중위소득, 그러니까 하위소득이 아니고 중위소득을 반영해서 생활조정수당, 생계 교육조정수당을 지급하겠다. 조사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 적용을 항목을 배제, 제외시키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생활수준 조사를 생략하겠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러니까 주거, 교육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차상위 계층, 그러니까 의료수급자죠. 의료보호수급자죠. 차상위 계층이가. 의료는 그 혜택을 받는 거. 생활은 혜택을 못 받지만 의료 혜택은 받는 분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보통 본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원 기준에서 일부 개정안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 제출 기간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일단 그것도 좀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그러니까 9월 26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지원 기준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단체로서도 할 수 있고 또 나는 단체에 해당되는 곳이 없다 이러면 개인도 가능합니다. 단체에서 할 때는 단체 명하고 대표자 성명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개인이 할 때는 이제 그 개인도 할 수가 있는데 전자우편을 할 수 있고 뭐 우편이나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받죠. 여기는 주소는 보면 제가 하단에 남겨놓을 텐데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사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이렇게 주소를 쓰고 우편으로 하든
아니면은 팩스로 하든 아니면 전자우편으로 하든 아무거나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만약에 여러분 의견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의견이 반영할 만한 의견이 없으면 정부에서 일단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아마 확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9월 26일까지니까 26일 그죠? 이달 26일까지 일단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생활조정수당 이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물론 이제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상위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바로 시행안에 이 생활 일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보훈처장이 새로 변경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아마 이 우리 그 국가유공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생활조정수당은 지원 기준이 일부 개정된다라고 안을 내놨기 때문에 9월 26일까지 여러분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보니까 한 번만 더 검토해 보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은 이것도 좀 말로만 표현하면 애매하죠. 근데 중위소득에 대한 기본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 그 보훈처에 1577-0606으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중위소득까지 반영하겠다는 거죠. 생활보호, 생계보호, 교육보호. 그 다음에 생활주장수당 및 생계지원의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을 배제하겠다,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생활조정수당 생계부양 의무자, 생계지원금의 부양 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많든 적든,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든 어렵게 살든 상관없이 기준 적용을 제외하겠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수준 조사를 생략하겠다. 기초수급자와 교육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생활 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아마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하단에 제가 일단 그 내용을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단을 참고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 제가 지난번에 전전 시간에 여러분이 그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코너 1577-0606 번호를 알려드리면서 거기다가 적극 활용을 하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며칠 전에 했던 방송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그 보훈처에서 여러분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나오고, 모르면 다시 1577-0606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조장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그 지원 기준이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검토했듯이 세 가지로 크게 대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에서 소득자를 반영하겠다. 소득자 수준으로, 중위소득자 수준으로 반영하겠다. 생활, 생계, 교육, 수급자. 그 다음에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겠다. 그 다음에 생활 수준과 수준 조사를 생략하는데 거기는 기초수급자나 그 다음에 교육수급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 옛날에는 그 의료 보호 대상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지금 이름이 변경됐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일단 의료 혜택만 받으면서
생계 혜택은 받지 못한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당자는 다 알아요 지금요.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겠지만 일반 이 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해봤거나 현재 받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활조정수당이 일단 내년에는 여러분께 유익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개정안을 일단 내놓고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인도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방법이 뭐 메일로도 가능하고 전자우편 팩스로도 가능하고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문서화해서 팩스나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전자우편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불만해온 이런 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첨언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해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일단 여러분도 많은 혜택을 받고 어려운 생활에서 잠시나마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왔는데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포항지구 그쪽에 우리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까지 해서 아마 그 회복에 복구에 아마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 꼭 힘을 내서 하루속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